자, 그 다음에 1031번. 자, 전부 다 두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근이 나오잖아? 그러면 전부 다 근각계수의 관계다. 근계를 사용하면 되는 거야. 두근 나오면. 지금 두근의 차가 2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두근 나오면 요 식을 바라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너희 알파 베타는 잘 쓰니? 잘 써? 알파 더하기 베타는 8이고 알파 베타는 K다 이렇게 써놓는 거야. 두근 나오면. 알겠지? 그리고 나서 두근의 차가 2다 라고 했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2다 이렇게 써놓는 거지. 그거 알려줄까? 차공식.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곱셈 공식 변형이야. 그러면 4는 64, 88이 64 빼기 4K. 그래서 4K는 60이니까 K는 15다.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 근데 잠깐만. 아까 뽀개져가지고 너무 빨리 달아버리네. 잘 안 쓰는 공식이긴 한데 하나 알려줄게. 봐봐.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거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게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지. 자, 두 개를 빼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a분의 요거에서 요거를 빼는 거니까 더해주면 2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냐? 결론적으로 얘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지. 이게 두근의 차공식이야. 자,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우리가 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공식에 따라서, 차공식에 따라서 a분의 1분의 루트 b제곱 64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k가 얼마? 2다 라고 해서 64 마이너스 4k는 4다, k는 15다 라고도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차공식이야. 그리고 알파랑 베타가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하나 씌워주는 것도 좋을 거야. 알파가 더 크면 양수가 나올 거니까. 알겠지? 자, 두근의 차공식 적어놓고, 이거를 지금은 너희들이 왜 저거를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고1 때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가 나올 거야. 생각보다 되게 편해.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아. 차공식을. 이게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면 풀수록 제가 참 감사해져. 난 개인적으로 이런 공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 하나에만 공식을 하나 외우면 한 번만 그 특정한 어느 순간에만 쓸 수 있는 공식은 솔직히 별로 나도 안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솔직히 이걸 왜? 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나중에는
편하더라고. 쓰면 쓸수록 편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엔 나도 이걸로 풀고 있더라고. 그래서 차공식은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외우면 감사하다 라는 정도. 자, 그 다음 볼게. 1035번 이거는 그냥 넘어간다. 잘못된 거 하는 거. 얘는 그냥 그거 없애가지고 합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1038번도 자, 한근 줬어. 아이 뭐야, 한근을 줬으니까 다른 한근을 구하시오는 켤레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겠지. 지금 ABC가 뭐라고 그랬어? 유리수라고 했지. 맞냐? 그럼 그냥 켤레근이 답인 거지. 이해돼? 그냥 켤레근 하면 되는 거야. 또 2-루트 3 아니다. 알겠지? 유리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켤레근 해야 되는 거야.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엔 이제 활용이야. 활용인데, 나 이 문제, 저 식 안 주고 문제 풀어라고 하는 걸 봤거든? 대각선의 개수. 야, 니네 대각선의 개수 공식, 이거 언제 나오냐면, 중1, 2학기? 그때인가 나오거든? 저거 지금 외우고 있냐? 못 외우지? 이거 안 주고 대각선의 개수가 얼마이다 다각형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봤어. 중학교 3학년 그 방정식 활용해서. 그럼 얘는 저걸 어떻게 구해? 얘는 요거 공식에 관련된 설명 좀 할게. 이게 뭐냐면 대각선 이 식을 경우의 수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경우의 수 잘했냐? 재현아, 경우의 수 어땠어? 어려웠어요. 풀만했어? 거기서 생각해보니까 저번 시험 니네가 다 말았다라는 그 시험이 경우의 수 때잖아.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대각선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점들이 있어. 이거를 이제 이어버리면 이게 이제 도형이 되지, 그지? 다각형이 되지. 자, 그러면 대각선이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선분이야. 맞지? 대각선은 선분이야. 그러니까 선분의 개수야. 그러면 선분의 개수라는 건, 자, 경우의 수 때 선분의 개수. 그때 나왔잖아. 반장, 부반장 문제야. 임원 2명 문제야. 선분이라는 게 점과 점을 잇는 거잖아. 점 2개를 선택하는 방법 아니야. 그럼 이거 반장, 부반장 문제야? 임원 문제야? 임원 2명 뽑는 문제야. 임원. 왜 자꾸 속삭여? 말을. 왜 속삭이냐? 임원 2명 뽑는 문제야. 맞지? 자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냐? 안 되지. 그런 것 같더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가 되는 사람은 요거는 2번 2명 뽑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경우의 수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경우의 수는 진짜 암기 문제야. 암기 부분이야. 경우의 수는 정말로 이해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 하나를 딱 어떻게 푸는지를 딱 정해놓고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이런 문제 밑에다 이렇게 달아줘야 돼. 그래야 경우의 수를 잘해. 그러니까 경우의 수 확률 파트는 원래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 확률에서 공식들도 되게 많은데 솔직히 증명 굳이 안 해주거든. 그냥 닥치고 외워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많아.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게. 그냥 일단은 이 앞에 있는 n은 뭐냐면 내가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할 때의 경우의 수야. 지금 여기에 n개가 있어. 점이.
오케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해서 n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시작점, 이거는 시작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자, 그럼 n개가 있어. 그럼 시작점을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어? n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이해돼? 자, 이해돼? n가지의 경우의 수. A, B, C, D, E, F,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A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n가지의 경우의 수 됐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경우의 수 문제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얘를 딱 선택을 항상 해주는 게 중요해. 시작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하나를 딱 정해서 얘가 시작점이라고 정해줘. n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꼭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냐? 목적지 끝점을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끝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 만약에 이렇게 긋는 이 점을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자. 일단 n개 중에서 지 자신 안 되지. 맞지? 그럼 한 개 빠져. 옆에 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꼭 대각선 맞아? 아니야? 아니지. 얘도 안 돼. 그 다음 얘는 안 돼. 결국 n개 중에서 몇 개 빠져? 3개 빠져. 오케이? 그래서 끝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n-3이야. 오케이? n-3. 그러면 요거 선택했고 요거 선택했어. 근데 얘네를 이제 곱해야 되느냐 더해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거든. 자, 경우의 수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해? 재현아,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해? 어떻게 배웠어? 기억나는 거. 찬아,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해? 다른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다른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곱하고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더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 말이 맞는데, 자, A라는 경우의 수가 있고 B라는 경우의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이 나왔고 7이 나왔어. 그러면 그 문제의 목적을 생각을 해. 그 문제의 목적.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자. 옷을 입는 경우에, 그러니까 옷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게 T가 3개가 있고 바지가 7개가 있어. 그럼 이 경우의 수는 더해야 되느냐 곱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럼 너희는 이렇게 생각해. 자, 하나를 지워. 없다고 생각해. 요 7가지 경우의 수만, 바지 7개만 가지고 옷을 입는 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안 되지. 바지만 입고 나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딱 지워놓고, 오케이? 하나를 지워놓고, 이 문제의 목적이 뭐야? 옷을 입고 나가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는 바지만 입고 나갈 용기는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항상 둘 다 있어 줘야만 하는 거야. 알겠어? 이럴 때는 곱하기가 되는 거야. 알겠냐? 이해돼? 자, 그러면, 자, 요거를 볼게. 시작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개야. 끝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3개야. 자, 이거 두 개는 곱해야 되겠어? 더해야 되겠어? 시작점만 가지고 대각선이 완성이 되냐? 안 되지. 무조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 두 개의 경우의 수가 다 있어야만 대각선이 완성이 되지. 그러니까 얘네는 곱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만 경우의 수가 둘 다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얘네는 곱하는 거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알겠어? 물론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다. 이렇게 그리는 걸 뭐라고 했지? 이게 뭐라고 하지? 수영도. 수영도를 그려가지고 하면 되긴 하는데 그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외운다. 자, 그래서 곱해. 이건 곱하는 거야. 나누기 2는 뭐냐면 이거야. 자, 선분 A랑 C네. 자, 선분 AC를 선택을 했어. 시작점을 A라고 선택을 하고 끝점을 C라고 선택을 했어. 자, 시작점을 C라고 선택을 하고 끝점을 A라고 선택했어. 이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선분 AC랑 선분 CA가 같아, 달라? 대각선이면. 같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똑같은 게 두 개씩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나누기. 한마디로 만들어서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시간 들여 설명한 거야. 이거 은근 식 안 주는 거 많다. 알겠지? 대각선. 계산이야. 그냥 니들이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자, 1059번 볼게. 난 진짜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방정식 활용은 어려운 이유는 식을 만들기 어려워서 못 푸는 거잖아. 근데 얘는 식을 줬어. 그냥 요 공 던지는 문제 있지. 이렇게 공 던지는 문제는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 일단 첫 번째, 이 첫 줄 읽지 마라. 요 첫 줄 읽지 마라.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키가 2m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너희는 요 식에다가 막 2m 이런 걸 넣고 싶어지잖아. 숫자가 있으면 보통 넣고 싶어지거든. 쟤는 이 식은 얘가 다 반영된 식이야. 키가 2m라는 거 여기 이미 반영돼 있어. 요 식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높이가 이거라는 거야. 높이가. t초 후에 높이가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요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요 ft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ft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것만. 알겠지?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높이는 얼만데? 지면에 떨어진대. 높이 얼마? 0이겠지.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건 높이가 0이겠지. 0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은 2 플러스 9t 마이너스 5t 제곱은 0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1060번도 봐봐. 지면으로부터 7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초속 25m로 폭죽을 쏘아 올린답니다. 라는 첫 번째 줄. 다 지우란 얘기야. 읽지 마. 거기에 현혹되지 마. 그거 다 감안해가지고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70이 나와 있는 거다. 알겠지? 보통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많이 틀려. 그리고 이런 거 당연히 지금 요런 문제는 2차니까 t 값은 두 개가 이렇게 나올 거야. 맞지? 그러면 너희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둘 다 답이 될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2차 함수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폭죽이 처음으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치? 맞냐? 폭죽이 여기서 뿅 하고 쏘아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여기가 100m라고 할게. 그러면 당연히 요 100m 지점 몇 번 만나? 2번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잘 읽어야 되기 처음으로니까 당연히 더 작은 애가 답이 된다라는 얘기야.
너희는 보통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연수냐 아니냐를 되게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 양수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2차 함수의 활용은,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답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럼 답이 두 개가 둘 중에 아닌다고 생각을 먼저 하고 막 찾아, 문제에서. 안 되는 이유를 문제에서 막 찾다가 도저히 못 찾겠으면 두 개 다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 사실 할 게 없다. 자, 다음 시간 끝까지 숙제. 1106까지. 그리고 풀이하고, 그리고 우리 2차 함수 갈 거다. 자, 남은 시간 동안 뭐 하고 싶은 거 해. 오늘 시험 안 칠 거야. 오늘 조교쌤 안 계셔. 이거 응. 안 될게요. 잠깐만. 맞죠?